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나 인물의 뒤를 샅샅이켜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사흥신소. 우리 소장님이시죠? MC 장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전해드리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 계엄령 문건에 관여됐다는 의혹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어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도 이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 인권센터장을 발빠르게 섭외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이슈 더 자세하게 파보려고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어제 임태훈 소장님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사실 80년대를 연상시키는 정말 끔찍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정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또 흥신소 소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현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네. 큰 목차로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현상 진단을 보면 흥미로운 게 이 문건에서는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 세력 간 대립에 의한 폭력 투쟁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진보 세력이라고 표기될 때는 항상 뒤에 괄호 열고 종북, 괄호 닫고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종북으로 바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딱 기무사의 관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계엄 준비, 선포, 시행, 해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중심으로 협의한다고 써 있습니다. 네네. 계엄이 선포되면 방통위 주관으로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까지 폐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군요. 네. 결국 핵심은 이제 두 가지죠. 이것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냐.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던 황교안 대표가 과연 보고를 받았는가 혹은 인지했는가 이런 것이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 부분 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문건의 맨 마지막을 보면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준비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네. 황 대표 관련해서 임태훈 소장은 황 대표가 권한 대행 시절 NSC를 4차례 주재한 기록이 있다면서 이때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뭐 정황까지인데 지금까지는요. 이 실체가 밝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전문가 한 분을 제가 섭외해 놨습니다. 네. 군사 전문가시죠? 국방위 소속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소장님이 또 열일하셨군요.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건 다시 봐도 충격적인데요. 이 내용과 성격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가장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정말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냐, 네네.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문건이 작년에 폭로된 전시 네네. 계엄 업무 그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과 이번에 원본을 비교해서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상당히 이게 책상 물림, 그러니까 탁상에서 아이디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네. 상당한 수준의 구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실행 계획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또 말미에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결론 부분이라든지, 네. 또 구체적인 어떤 계엄군의 이동 경로가 명시된 거라든가, 그렇죠. 네. 또 병력, 그 다음에 지정 부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은 언제든 실행을 해도 하등의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구상을 발전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임태훈 소장을 대상으로 왜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을까? 작년에 공개됐을 때 사실 원본까지도 충분히 좀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문건이 폭로되고 합수단이 대통령 지시로 설치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합동 수사가 이제 진행되던 중에 기무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랬죠. 이게 네네. 아마 그 기무사가 과거 보안사 이래로 창설 이래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그 개헌 문건이 폭로될 때 원본의 존재 여부는 모르고 있다가 네. 합수단이 나중에 압수수색을 한 내용 중에 이게 포함됐던 것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개헌 문건이 입수됐던 것과 달리 이 원본은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난 이후 네. 적어도 작년 11월에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군인권센터에 입수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입수 시기 자체는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더 이상한 것은 왜 그러면 이런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합수단이 네. 이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네네.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다 보니까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안보지원사령관이나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이 문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더라고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 소장도 이미 어찌됐든 검찰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는데 의혹을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다시 조사가 좀 제대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실무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은신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명분으로 해서 수사가 흐지부지 중단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은 당장 소환할 길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놓친 내용들을 전부 다시 네. 증거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들여다본다면은 아마도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 좀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예. 그나저나 황교안 대표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네. 그렇죠. 그거는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책임 있는 자리였거든요. 네네. 이게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부의 수반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부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네. 그 자체로서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국가 반란 행위 또는 쿠데타라고도 이야기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국기를 문란한 행위가 벌어진 정부의 수반이라는 점, 그다음에 NSC의 의장이었다는 점, 네네. 이런 점들은 당연히 황 대표가 지금이라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을 충족한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여기서 계엄의 개자도 모른다고 이제 황 대표는 부인하셨어요. 그때 네네. 보고받은 적 없다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은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걸 보고받은 개연성이 높은 부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안보실이나 민정수석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기서 민정수석. 네. 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한테는 직접 보고가 안 됐다 할지라도 관할 통할 범위에 있는 청와대 안보실이 주무가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련자들은 전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임태훈 소장 고소하겠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네. 방금 이 김종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는 저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자 정도는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친박계의 개자도 이 개자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이때 친박계의 희망이라고 불리셨는데. 네. 자, 그러면서 제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그 네. 이야기는 거짓이다. 오늘 중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제 오늘이 다 저물어 가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 고소고발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죠. 정작 당사자인 임태훈 소장은 환영한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법정 대응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거 수사해서 밝혀야죠. 예.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몰랐다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밝히기 어렵죠. 왜냐하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예. 하나는 개입됐다 그러면은 내란 예비 음모죄에 그 중죄에 해당되니까 네. 못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기 때문에 네.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야 늘 환영하죠. 이분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당당합니다. 네. 네.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요. 6407번님, 장원님, 이 주제 하시려고 군인 복장? 네, 네. 오늘 모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개헌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펜션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눈에 확 띄어가지고 아까 제가 네. 대기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미니로 남기은 김진희 님도 그래서 베레모 쓰고 오신 거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고 9211번님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다는데 왜 조사를 안 하는 건지 혹시 담보인가요? 이렇게 반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흥신소 MC 장훈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